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꽤 많이 했죠. 반도체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대부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반도체가 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고 테슬라는 3%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가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가 올라갔죠. 테슬라 상승했고, 그리고 기술주들 반도체가 꽤 많이 하락했는데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장비주들 하락이 크게 나왔고 반도체 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AMD 6% 하락에 마이크론이 4.8%, 자, 인텔도 4.5%, 엔비디아는 좀 잘 버텨냈고 반도체 장비주가 상당히 많이 내렸죠. 자, 플라이드 머트리얼스가 5.5%, KLE가 15%나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주 크게 조정을 한 하루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도 하락이 좀 꽤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은 뭐 양호했고 테슬라 강한 모습 보였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소비재 강세, 그리고 헬스케어 주들 바이오 쪽 강세, 이 반도체가 급락,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좀 보시면, 자, 1월달 마지막 달이었죠. 마지막 날이었고, 자, 1월 마지막 날에 또 이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월간 기준으로 해서 좀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됐고, 자,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슈화가 된 부분은 이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공식 지명했다. 이게 가장 크게 시장을 움직인 핵심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연준 의사를 공식 지명했는데, 자, 월가에서는 워시 전 이사를 후보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과거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경험이 있다. 긴축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이 압박을 하면서 돈을 풀어라 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그래도 독립성을 잘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안전한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런데도 트럼프가 지명을 했죠. 다른 친 트럼프 성의 후보 대비해서는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완화가 될 거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달러 가치 지속적인 하락, 이 분위기가 이제 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계속 몰리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죠. 그래서 금값이 급락을 했고 은이 25%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시장은 정책 신뢰 회복 기대와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자, 이런 분위기로 움직였죠.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단기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게 될 거고, 자, 미국의 자산 이 달러 가치의 이런 붕괴, 이런 미국의 국채 매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가 0.3% 하락을 했고 S&P가 0.4%, 43% 하락했고 나스닥 0.94% 하락했죠. 나스닥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 대부분이 이 반도체에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약세 지속이고 메타, 아마존 동반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하락했죠. 게임 관련주들 크게 급락했고, 자, 투자자들은 연준 인사 변수와 빅테크 조정 부담을 반영을 하는 상황이다. 그다음 랠리가 아주 크게 일어났던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자, 셀 아메리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그러면 굳이 금, 은 이거를 사모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금값이 아주 9% 폭락을 했죠. 폭락하고 은값이 27.7%나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락했죠. 자, 워시 지명은 자, 극단적인 비둘기파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어서 안전자산 랠리가 진정이 되었다. 극단적 비둘기파 인사가 됐다 그러면 이 금값, 은값, 자, 이런 이제 달러는 못 믿겠다. 미국 자산 못 믿겠다. 금과 은이 최고야. 귀금속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더 강화가 되었겠지만 극단적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이제 이 정도면 돼서 차익 실현 확 내려는 흐름이 나왔다. 달러 인덱스는 0.5% 상승했죠. 연준 독립선 논란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화됐던 달러 신뢰가 일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진행이 된 어제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반도체가 이 지난 금요일날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집어던지고 코스닥 기관이 묻지마수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ETF 자금이 계속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코스닥 쪽을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ETF로 내가 사겠다라고 돈을 넣었죠. 그러면 이 증권사에서는 사겠다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요 금액을 배분해 가지고 바이오 쪽 돈이 들어왔다, 또 코스피 150 전체 들어왔다, 코스피에 2000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식을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다. 사야 된다. 그걸 사라고 ETF로 돈이 들어오니까 배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든 어떤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일단 사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금투의 매수는 완전히 그냥 시스템적인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금융투자를 투자하는데 얘는 이게 이러저러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지금 호재가 얹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악재는 이러니까 피해야지, 호재가 있으니까 들어,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분배해가지고 그냥 배급하듯이 매집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 외국인들이 받쳐주면은 주가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호재 관계없이 돈이 들어와서 사라고 하면 사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언제까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이 조정이 한번 어제 크게 나왔는데, 또 코스닥 쪽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격 매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정을 할 때, 그럴 때 관심 가진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섹터들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여기에 이제 ETF 자금 들어오는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엄청난 랠리가 일어나고 있죠. 자, 반도체들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 금요일 날 크게 증시 흔들렸어도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날아가는 돈이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크게 좀 흔들렸죠. 반도체, 제조 반도체 쪽. 자,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월요일 날은 이 열기가 좀 식혀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이 올라서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가도 되죠.
자, 그러나 이제 또 변수는 기관 쪽을 통해서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또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또 저가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는 일단 많이 올랐고 미증시가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좀 흔들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금토가 들어오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2차전지 조정이 크게 나왔죠. 2차전지가 조정이 크게 나왔다. 에코프로비엠도 5% 내리고 에코프로 4% 내렸죠. 에코프로 머티가 8%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한 2차전지 쪽은 다시 이제 돈들이 들어오면은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이제 섹터 이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테슬라를 뚫었다. 실제 테슬라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추측은 테슬라로 보고 있죠. 테슬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벌써 두 번째 ESS 계약이 나왔습니다. 자, 12월 달에 한번 나왔고 2조짜리. 이번에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3조 정도 테슬라에 계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연속으로 매달 조 단위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 다 ESS 계약이 체결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기대감이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시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PBR 1.4밖에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월요일 날 이런 미증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2차전지 쪽이 조정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죠. 2차전지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돈의 흐름이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랠리를 엄청나게 펼쳤죠.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죠. 반도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장비 슈들, 반도체 슈들 전반적으로 미증시 조정이 좀 비교적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거다. 그러면 좀 다른 쪽으로 움직였죠. 다른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테슬라가 또 3% 올랐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오 쪽도 괜찮았죠. 바이오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보였는데 바이오 쪽으로도 돈이 좀 돌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로봇 쪽으로도 돈이 좀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돈 복사를 하는데 빠져서 그냥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양털깎기, 신용털이 흐름은 한 번씩 나옵니다. 금요일 날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지금은 크게 겁을 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죠. 계속해서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나라인데 저평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3조입니다. 103조.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또 이번 정부가 주식의 진심이죠. 진심이다. 자, 부동산은 계속 옥죄고 있고 부동산 옥죄면 우리나라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갈 거냐?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은행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녹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되죠. 은행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쪽으로 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죠.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으로 자산가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제가 보기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에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할 것 같으면 뭐 주식하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이건 뭐 기업가치평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은 돈이 주식판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또 쳐야 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시대 흐름인데, 뭐 또 많이 오르면 하락하겠지 이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한 뭐 5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뭐 살라고만 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면 안 돼 주위에서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맞아 안 샀다. 10억 차이가 나버리죠. 자산이. 그때 살 걸, 그때 샀으면 10억 주고 샀으면 20억인데 근데 10억은 내 돈으로 안 사죠. 레버리지 끼고 사죠. 그런 상황이 지금 주식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때 나도 주식을 좀 해볼 걸 그랬다. 이제 이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 또 거의 뭐 미국과 같은 분위기로 자산 배분을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 자금이 엄청나죠. 40% 이상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90%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돈이 많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실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눌러서 여기 누르시면은 사이트 이동, 휴대폰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안내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수익을 잘 만들어가고 자산을 좀 완전히 지키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 주식판에서도 옥석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옥석을 잘 골라가지고 처음에 주식을 접할 때 이 투기적인 부분으로 주식을 접하면 상당히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끝이. 그래서 항상 주식은 뭐 이런데 저런데 위험한데 이렇게 또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분석해서 올바른 투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좀 배워야지 주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아마 배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잘 수익을 만들어 나오죠. 그래서 매수해서 이게 이제 로봇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다 분석, 차트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차트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스토리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부분도 봐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미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버티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또 행복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을 아주 극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